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유승민 아무 의미 없다. 예,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 말이 아무 의미 없다였어요. 네, 오전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왜 안 나온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랑도 상의를 하지는 않았나 봐요. 다들 그래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실제 출마 의사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예, 당내에서는 여기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그 유승민 대표 말에 주목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당원 100%로 뭐 전당대회 룰이 개정이 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친윤그룹에서 최고위원 4명 이용해갖고 비대위로 흔들게 되면 아예 이제 뭐 당대표가 바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또 취재를 해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이런 또 고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추산을 해보면 5억에서 7억 정도가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걸 좀 그러니까 뭐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충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이어서 몇 번을 치른 거잖아요. 예. 대선 경선이 있었고 지방선거 있었고 또 그때마다 다 안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본인 돈을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인지도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쓴다 뭐 이런 정도의 인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캠프 구성에도 애를 먹었나 봐요. 네. 특히 현역 의원 상당수가 지금 유승민계에서 이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이 없으니까 보좌진이 가기도 어렵고 해서 선거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의하는 그룹이 없다 보니까 방송 인터뷰 외에는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짜고 하기가 힘들었고 네.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치고 나가는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면서 운신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예. 결국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스스로 걷어들이면서 결자 해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양강 구도가 뭐 확실해졌어요. 어제 전준위에서 이제 컷오프 이제 관련 룰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예,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예선 컷오프하고 4명만 남기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남은 2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명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네, 이것도 중요하죠. 자존심이 걸려 있죠 여기.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예. 그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가 가져올 뭐 영향, 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세요?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을 지지하는 분들 지지층의 어떤 정치적 친화도를 보자면은 김기현 의원 측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에 좀 더 이제 친화력이 있겠죠. 다만 이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결선 투표로 가면은 그쪽에 표가 갈 거건데 이게 1차로 끝난 만약에 유승민이 이게 결선 투표가 없었으면 유승민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안철수가 많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지만은 뭐 결선 투표에 가면은 또 표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네. 어제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데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1월 26일, 27일 18세 이상 1,006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좀 한정해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60.5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37.1 그래서 그 격차가 23.4%포인트 차예요. 양자 대결인 거죠. 양자 이게 지금. 대결이에요. 예, 양자 대결로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을 붙였더니 안철수 60.5, 예. 김기현 37.1. 예. 저는 보면서 살짝 눈을 의심했어요. 저도 좀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아니 최근에 나온 그 흐름에서 너무 벗어난 느낌이어서 지금 이게 지금 20%가 넘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이게 다만 이게 유승민 의원도 들어간 조사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게 일요일 월요일 날 지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포함된 거고 이게 유승민 의원 들어가면은 유승민 의원이 또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는. 전 국민은 그렇고 지금 전 국민을 사실은 그렇죠. 볼 필요는 볼 없는 필요는 거고. 없는 거죠. 예.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양자 대결에서 저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어제 하나 더 나왔잖아요.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요거는 27, 8일 동안 양일간 성인들을 조사한 건데 여기에서도 여기는 격차는 좀 이거보다 작습니다만 예.
여기서도 안철수 의원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갤럽 조사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은 대구 경북 그리고 그러니까 영남권 부울경에서도 다 이겼어요. 안철수 후보가. 예,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이게 뭐 다시 그 김기현 대세론을 꺾고 안철수 대세론으로 가는 거냐 좀 이런 분수령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역전을 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김기현 의원 측에 대한 어떤 잡음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김연경, 남진 뭐 이런 사진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잖아요. 예. 남진 측에서 김기현 의원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고 꽃다발도 그쪽에서 준비해가지고 팬이라고 해서 사진 찍은 거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어제 이제 남진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그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악플 논란에서 예. 그러니까 진실 게임 양상처럼 바뀌고 있어요. 뭐 그렇죠. 이제 남진 가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호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팬들로부터 많이 항의를 받으니까 이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진실 게임처럼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진 씨 주장은 예. 아예 모르는 사이고 예. 그날 식사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꽃다발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닌데 지금 당황스럽게 됐다 이런 거고. 김기현 의원은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김기현 의원도 역시 식사했다 원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원래 모르는 사이고 그날 식사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갔는데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SNS에 올린 걸 보면 이제 오해를 살 만한 이런 느낌의 좀 분위기의 글이 있었던 거.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쪽에서 준비해서 이제 온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요게 최근 거가 이제 뭐 요거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아닌데 이 논란의 흐름들이 이를테면은 연포탕 뭐 이런 메시지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지 정치라고 윤심에 기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리고 최근에 나경원 의원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역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공관위에서 하나 발표한 게 현역 의원들이 당협과 이를테면 후보자 지지 선언, 기자회견 배석 뭐 이런 거 최고위원 선거운동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조경태 의원 측이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그럼 이거는 현역 의원에서 조금 지지세가 약간 안철수 의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를 좀 과시하는 식으로 지금 김기현 의원 측이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좀 웃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김기현 의원 측 주장처럼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안철수 바람으로 이어질 것인지 요게 관심 포인트인데 오늘 마침 안철수 의원 인터뷰가 있어요. 일부에. 그제 김기현 의원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안철수 의원 만날 거니까요. 안철수 의원의 여론조사 분석 직접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당대표도 당대표고 최고위원 싸움이 또 재밌거든요. 어제 전준위에서 이것도 의결을 했어요. 일반 최고위원은 4명 뽑는데 본선에 8명까지 살리기로 했고 청년 최고위원 1명 뽑는데 4명까지 살리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목되는 인물이 허은하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친윤 주류의 고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위 가기 위한 그 조건이 최고위원 4명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5명 중에 비윤이나 반윤 후보가 2명 이상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지금 친윤 주류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근데 지금 비윤, 반윤 뭐 이렇게 꼽히는 후보가 허은하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렇게 2명이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출마 선언한 거죠. 예, 그렇죠. 예. 허은하 의원은 이제 출마의 뜻을 밝혔죠. 예. 그래서 일단 근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 후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요거 한 가지는 문제가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허은하 의원 1명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이거를 적용했을 때 나중에 내로남불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이제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상황.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기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김성태가 입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냈던 800만 달러 중에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 검찰의 소설이다, 신작 소설이 나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검찰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그 김성태가 이제
그 북한에 돈을 주는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졌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이를테면 동아일보에 이화영 부지사가 필리핀에서 북한 고위 간부를 만났고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라고 했고 여기 북한 고위 간부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돈이 오갔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컷에서 뭐 사진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와 김성태 씨가 함께한 그 저녁 자리인가요? 모임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바꿔줬다는 게 그 자리인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상황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난방비 얘기입니다. 예,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검토. 중산층 지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중산층은 아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된다는 그러니까 걸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거다라고 하면서 서민 계층 지원이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의문이 나왔던 게 대통령이 그저께 중산층 지원까지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서민 얘기로 약간 좀 흘러가니까 하루 만에 좀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추가 서면 브리핑을 하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국민의힘 당에서 중산층 지원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전체 가구의 50%까지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있는데 어쨌든 당정 협의가 원래 내일 예정이었던 걸 미뤘거든요. 예. 이 어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 최소한 국민의 50%까지 난방비 지원. 이 좋죠. 많이 해주면 좋은데 김준일 에디터 결국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표현들이 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처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거를 뭐 굳이 하자면은 이제 최하위 계층 정도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우처 드리던 분들 그렇죠. 원래 확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X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차상위 계층. 이게 이제 좀 저소득층에 가까운 거고 서민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서 모호한데 이를테면은 이게 중산층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위층에 가까운 거.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재난지원금 줄 때 중산층의 기준은 상위 30% 빼고 다. 예, 다. 뭐 이 하위 정도예요. 70%. 예, 뭐 이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한테도 지원하는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하고는 간극이 엄청나요.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에는 수천억 원대고 여기는 수조 원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장. 이게 지금 기재부가 그동안 굉장히 강경하게 그러니까 난색을 표했던 게 민주당 쪽에서 추경하자. 횡재세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당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기재부도 그런 입장을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여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거의 주요 원인이 난방비다라고 하니까 지금 안 움직일 수가 없고 약간 그래서 지금 막 추경 받을 거냐. 이게 당장 이게 그러면은 당장 국회에 현안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민주당이 횡재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한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 또 격리 조치 뭐 이런 좀 보복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조치를 발표했네요. 오늘부터 이제 PCR 검사를 모든 한국발 입국자한테 다 시행을 한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만 콕 집어서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복성 조치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만. 사람들만. 예. 참,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